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경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이뤄지는 한편 최근엔 환경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환경협력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통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남북 환경협력은 북한과 자연환경을 공유하는 경기도의 역할이 특히나 강조되는 분야. 남북 환경협력,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많은 자연환경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황폐화된 산림으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산을 깎아서 이제 그 경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땔감이 없다 보니까 땔감도 만들고, 산림이 황폐화돼 있죠. 산에 나무가 없죠. 숲빛에 물을 잡아주는데 그냥 뭐 홍수 막 짙버린다든지 건천이 돼버린다든지 밑에 농사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연동돼 있죠.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극심한 산림 황폐화를 겪었는데요. 시선 녹화 사업을 통해 산림 녹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산림 녹화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최근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는데요. 특히나 인상적인 건 올해 안에 북한 내 10개의 양묘장을 현대화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남북 모두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한 결과일 텐데요.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산림의 약 32%가 황폐화된 상태. 북한에서도 몇 년 전부터 나무 심기에 힘을 쏟는 중입니다.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여기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 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묘목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조림하는 어떤 자재, 이런 소재, 그런 거 지원하는 게 제일 이제 큰 틀이 되겠죠. 남북은 먼저 양묘장을 현대화하기로 했는데요. 경기도 역시 중단됐던 개풍 양묘장의 재가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병해충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북측 관계자들과 금강산 지역의 병해충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공동 방제 일정 등을 논의하고 귀환할 예정입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남북의 산림은 병해충 재해 역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요. 병해충으로 인한 북한의 산림 피해 면적은 25만 헥타르에 달할 정도. 이 역시 산림 황폐화에 한몫하며 경기도 등 접경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 물이 안정이 돼야 밑에가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농사도 그렇고 물 먹는 문제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건천 문제도 그렇고 상류지역 녹화부터 하고 그게 제일 시급하죠. 산림뿐만 아니라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수자원 문제도 존재합니다. 중앙정부가 이 북측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경기도는 경기 북부나 접경 지역을 발전시킬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을 또 줘야지 되고 환경하고 관련된 이제 협력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가 그 거버넌스에 참여해가지고 공유하천 관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진강의 하류 지역인 경기도에서는 일부 농업용수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과 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분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협력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환경 분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력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층 부드러워진 남북 관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이 앞으로 맞이할 더 좋은 결과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